의정부 경전철이 신호기 오류로 세 차례나 운행이 중단돼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GTX 시 노선 연장을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은 10만 서명 운동에 성공했습니다. 10만 서명부는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최근 광릉숲 생물권 보전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 연장을 결정하면서 의정부 장암동 소각장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퇴근길 상습 정체 현상이 빚어졌던 자유로 구간의 도로 개선 작업이 완료되면서 평균 시속이 8배가량 증가하는 등 자유로 퇴근길 정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신호기 오류로 세 차례나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시는 2일 오후 7시 30분 경전철 운행이 처음 중단된 후 2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후 9시 23분쯤 운행이 중단됐고 20분 뒤에 재개됐다가 4분 만에 다시 멈춰서는 등 2시간 사이에 세 차례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퇴근길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현재 의정부 경전철 측은 운행 중단의 자세한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동두천시가 GTX 시 노선 연장을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은 10만 서명 운동에 성공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서명 운동에 나서 2달간 온라인 5,007명, 오프라인은 10만 3천 명 등 10만 8천 명 서명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10만 서명부는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동두천시는 GTX-C 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동두천 연장을 위한 1차 협상을 열고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GTX-C 노선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km를 잇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위로 철제 선반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일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의정부 장암동 A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철제 선반이 떨어져 차량의 썬루프 등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을 통해 이틀 전 이 차량 위로 철제 선반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광릉숲 생물권 보전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광릉숲 보전을 위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원훈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광릉숲 DR 소위원회 위원장 이원웅입니다. 최근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이제 부위원장에 선출이 되시면서 발걸음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네,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은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세계가 인정한 자연유산입니다. 2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6천여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생물권 보전 지역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우거진 숲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광릉숲 BR 소위원회는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의 자일동 이전으로 발생된 위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여 가치 보존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릉숲 BR 소위원회,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이 쓰레기 소각장을 생물권 보전 지역의 인근 지역인 자일동으로 이전하려는 의정부시의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운영 연장이 결정됐는데요.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의 자일동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이 납득하는 합리적 해결 방법을 위해 의정부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위원회가 꾸려진 과정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의 자일동 이전 관련하여 의정부시는 한강유 환경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강유 환경청은 시민단체와 광릉숲 생물권 보전관리위원회의 요청과 결정을 존중하여 의정부시에 보완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지 조사를 300m에서 5km로 기간은 4계절로 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BR위원회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부시와 논의하기 위해 꾸린 것입니다. 의정부시도 이러한 협의의 필요성과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입장은 광릉숲 생물상 조사가 늦어지면서 보수를 해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재 장암동 소각장을 최소 2026년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을 광릉숲 옆으로 이전하려는 의정부의 의지는 그대로인 듯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의정부시의 입장과 의지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 10억 원의 거액 용역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음은 일반적 노력과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은 특정 시와 시민의 영역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가치 문제입니다. 의정부시도 이러한 가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살펴보는 것은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자일동으로의 이전이 생물권 보전 지역에 미치는 문제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작은 것을 해결하려고 큰 문제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네,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웅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이 빚어졌던 자유로 구간의 도로 개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파주 방향 차로의 중앙 안전 공간을 활용해 1개의 차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가장자리 재포장을 통해 갓길 차량 통행이 가능해져 평일 퇴근 시간대 정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체 해소로 퇴근길 파주 방향은 시속 3km에서 24km로, 일산 방향은 4km에서 36km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과수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실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 대임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사과밭. 사과 여러 개가 움푹 패여 짓물렀습니다. 햇볕 대임 피해입니다. 약 32도 이상의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돼 발생한 겁니다. 햇빛을 강하게 받는 쪽이 노래진 뒤 검게 타들어가 결국엔 썩게 됩니다. 비슷한 현상은 바로 이어 포도밭에서도 확인됩니다. 햇볕 대임을 입은 포도입니다. 잎은 타서 말라버렸고 과실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런 과일은 모양과 색이 변할 뿐 아니라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병원균에도 취약해 탄저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피해는 과수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는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안 와서 이게 좀 심한 데도 있는데 거의 없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좀 심하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일소만 오면 이게 다른 병으로 뭐 탄저병이나 또 이걸로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방법은 뭘까? 먼저 사방으로 물을 뿌려주는 미세 살수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과하지 않도록 5분 정도 간격으로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에선 차광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직사광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우박이나 폭우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 두 방법을 적용했더니 주변 온도가 낮아지고 피해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살수 처리나 차광망 효과가 다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주변 온도, 과실 표면 온도를 한 4도에서 6도 정도 낮춥니다. 해에 따라서 틀린데 대략 10%에서 조금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햇빛 대임 증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듯 과실 표면에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도밭처럼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곳은 지붕을 열거나 수시로 팬을 가동해 열기를 식혀줘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0명 발생해 전날보다 23명이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44명, 해외 유입이 1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일 0시 기준 56,88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하루 확진자 수는 28일째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7.1%로 전날보다 1.4%포인트 낮아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4.7%로 전날보다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폭염, 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일일 건설 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수당은 각종 재해, 재난 상황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재난수당 지급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 건축 분야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일일 건설 노동자가 당일 출근해 작업을 하던 도중 코로나19 확산, 폭염, 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해당 일의 잔여 시간 하루 최대 8시간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해주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장암 생활권 1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시설물 파손 사고 발생과 관련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외부 비계 구조 적정성 검토와 현장 위험 요소 등을 집중 확인하고 안전진단 및 개선 계획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5일에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의정부시는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즉시 건축물 해체 작업 중지 명령을 통보했고 현재 시행사에서 파손된 방음, 방진 펜스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해체 작업 개선 계획 및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 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이달 말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주유소 39곳과 세탁소 2곳, 학교 1곳 등 모두 42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소 휘발유 저장 탱크와 자동차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 시설 부착 및 정상 가동 여부, 배출 시설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오존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호흡기 자극을 통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배출 업소 지도와 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20일까지 도로변과 나대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일반 수출 말소 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진행합니다. 시는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과 읍면동 산업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방치 차량 현황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 단속반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 외부에 쌓아둔 폐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고차 수출 업체 운영 현황을 조사합니다. 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차 차량에 대한 일반 수출 말소 여부를 확인한 뒤에 무등록 업체의 불법 폐차 행위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농민 기본소득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해 10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포천시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기준 약 13,000명으로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 포천시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